마케팅이 어렵다고 많이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마케팅에 대한 이해부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원하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회장님. 마케팅이 마켓 넓혀가는 거죠. 콩글리시 같은 느낌이긴 해요. 마켓 명사잖아요, 시장. ing 붙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내 시장을 넓혀나간다. 다른 말로 물건 더 많이 팔 수 있게끔, 서비스 많이 팔 수 있게끔 해나가는 모든 행위다. 되게 우리들은 뭐 블로그 하고 있고 유튜브 하고 있고 그런 노출에 관련된 행위들 있죠. 요거를 마케팅이라고 너무 단정지어서 얘기하는데 BMW나 벤츠 이제 중형차 시리즈, 뭐 E클래스나 그 5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가 좋으세요? 아니면 제네시스가 좋으세요? 벤츠. 아, 그래요? 벤츠가 아니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가성비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제네시스가 뭐 타기도 좋고 에이스도 그렇고 뭐 좋다 그러잖아요. 뭐 그거 뭐 생각은 뭐 존중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한 10년 전, 10년 더 됐나요? 그 제네시스 나온 게? 그럼 그때의 제네시스의 위상과 지금의 위상이 좀 어때요? 확 다르잖아요. 아니 뭐 또 이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끔 이미지가 좋아졌다, 뭐 브랜딩이다, 마케팅이 아니다. 아니 오늘 뭐 그런 학술적 용어 따지는 날은 아니니까 일단은 방금처럼 뭔가 달라지게끔 뭐 제품 개발도 했고 뭐 이미지도 좋게 했고 뭐 입소문도 많이 나게 했고 당연히 또 그거를 잘 팔기 위해 AS망도 잘 깔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잘 팔리게끔 하기 위해 아이템이 좀 이렇게 가다듬어지는 거. 혹시 스마트워치 사시나요? 네. 그럼 갤럭시 그거예요? 아니면 그 애플이에요? 애플이죠. 애플 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 따라. 그런 것처럼 애플만의 뭐 디자인이랄지 뭐 나름의 어떤 그 안에 생태계랄지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 거 사야 될 이유를 만든 거. 여기로부터 시작하죠. 뭐 애플워치가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뭐 못생겼어. 뭐 그런데 뭐 자꾸 뭐 노출만 한다고 되겠냐고요. 블로그 쓰고. 그런 것처럼 아이템을 가다듬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물건을, 건강식품을 팔라 그래요. 건강식품 그냥 사세요라고 판촉을 하는 것도 마케팅이지만, 건강식품이 만약에 뭐 40대 중년에 어떤 이런 자연강장이다. 그럼 그런 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나한테 오고 점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영상도 주고 샘플도 주고 체험단 활동도 시키고, 이런 식의 아직 제대로 된 풀 패키지, 비싼 상품을 사진 않았지만 그걸 향해 이렇게 가고 있죠. 관리가 되잖아요. 이런 식의 관리를 하는 것도 뭐 처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다음에, 혹은 직접적인 광고를 보고 나서 이거 사세요 그래갖고 뭐 홈쇼핑 같은 데서 사기도 하잖아요. 광고 보고 또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도 뭐 광고가 떠 있길래 그냥 사는 거, 이것도 그거 맞죠? 이렇게 직접적인 광고를 해서 제품 구매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있고, 혹은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나에 대해서 좀 알려야겠고, 남들 파는 거 다 똑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블로그 1일 1포스팅 하고, 이런 것도, 그것도 마케팅이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거잖아요. 내가 좀 제대로 된 아이템을, 뭐 내가 바뀌든 아이템이 바뀌든 간에 좀 남들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고, 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좀 더 어필해가지고 노출시킨 후, 이렇게 해서 유입된 손님들을 잘 관리해서 구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소개와 추천, 계속적인 재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게까지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내리자. 이렇게 보면 좀 깔끔할까요? 대부분 하나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마케팅 도구를 좀 많이 활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노출 많이 하죠. 열심히 그냥 글 쓰고 사진 찍고 뭐 올리고 하는 거, 이거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들을 이제 내 상황에 맞춰서 잘 골라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공부도 하고 뭐 대행사도 찾기도 하는데, 그냥 말 지금 나온 김에 대행사에 그냥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맡기면 되죠. 근데 보면 대행사에 맡긴다는 맥락이, 아까 마케팅 도구라고 하기에 그냥 뭐 요즘 뭐 블로그냐 뭐 인스타그램을 하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뭐 채널, 온라인상에 채널을 운영하는 것만을 마케팅이라고 볼 건 아닐 것 같아요. 노출이잖아요, 노출. 온라인에 뭘 하더라도 노출되는 거에 극대화하게 되게 어떤 이런 것도 있고, 네이버 키워드 같은 거, 혹은 블로그를 하더라도 야 보면서 정말 이게 감동이 될 만한 이런 블로그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걸 하더라도 추구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다를 거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과 내 제품에 어울릴 만한 뭐 이게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맡긴다라기보단 좀 알긴 알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는 것과 내가 실무적인 지식을 알아가지고 꾸준하게 혼자 시간 들여서 그걸 하는 건 좀 다른 일이긴 해요. 근데 대개들 요즘 뭐 규모가 좀 작고 1인 기업 이런 분들 보면은 내가 내 거를 직접 하죠. 왜냐면 인건비라도 아껴야 그만큼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버는 거라기보단 실은 내가 인건비를 아끼고자 썼던 시간만큼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걸 못하게 된다는 거. 아까 차별하던 애플워치니까 애플워치만큼 빨린 거잖아요. 애플워치가 아닌 뭔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 이거 파인애플 워치야. 이런 다음에 이걸 막 광고한다고 팔리겠냐고요. 애플워치가 팔릴 만한 그 이유를 만드는 게 나한테 뭐겠냐고요. 그걸 찾고, 근데 그건 대행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글은 대신 써줄 수 있죠. 광고 이거 이런 걸로 해라. 그러면 막 많이 쓸 수 있고 영상 찍고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체험단 같은 거, 그 유튜브도 뒷광고 앞광고 뭐 해가면서 이렇게 주잖아요. 리뷰해달라고. 그런 건 가능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애플워치여야 되는데, 그거 결국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것도, 그 뭐 맡기는 것도 솔직히 큰 의미는 없죠. 근데 오히려
오히려 어차피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시간도 처음에는 인건비가 좀 부족하고 뭐 자본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면 큰일 나고 빠르게 내가 위임시킬 사람을 찾아서 내가 하는 만큼 잘 전수를 해주고 어차피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남는 시간에 빠르게 그냥 워치가 아닌 애플워치처럼 되게끔 나만의 특징을 갈고 닦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되게 이제 똑같은 제품, 특히나 공산품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나한테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잘 봐봐요. 그냥 스마트폰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한 1, 20년 전 시대 이때예요. 스마트폰 사용할 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스마트폰 이걸 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여러 막 스마트 워킹 이런 거 그때 유행했으니까 그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워킹 사관학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폰을 팔지만 이걸 가지고 사업에 활용하고 1인 기업들이 얼마나 시간을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그런 어플들 나온 것들 사용법도 잘 가르쳐주고 서로 또 비즈니스 인맥도 좀 만들어가면서 다 사업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사관학교 한 거니까 그런 개념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나한테 폰을 샀던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이런 어떤 혜택을 줄 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나한테 사야 될 이유를 만들어 놓으면 공산품이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공산품은 못 바꾸지만 판매하는 내가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핸드폰 대리점에서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자꾸 이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은 스마트폰을 비유해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워킹 비즈니스 사관학교라 그러지만 실은 어떤 제품이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나한테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제품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제품을 가지고 내가 의도하는 목적한 바가 있잖아요.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고 따지면은 그 도움 줄 수 있는 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런 거 만들고 개발하고 요거 남들이 못 따라하게 하고 요게 핵심인 거지. 그리고 나서 그걸 알려야죠. 근데 그 알리는 업무는 시간과 어떤 뭐 효율성 이거 따져보면 나만 할 수 있는 일로 해야 되잖아요. 방금처럼 이렇게 아이템을 가다 듬는 건 누가 해주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 깊은 철학도 있어야 되고 정말 이걸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가져갈 만한 이런 그 나의 철학, 내 생각, 그 손님들을 대하는 내 태도 거기서 계속 생각하고 진정성 있게 내가 또 구상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 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남들이 해주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단순 노출 부분이나 또 글을 더 잘 쓰는 사람들은 되려 내가 하는 거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맡겨주면 좋죠. 그리고 점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남들에 비해서 같은 폰을 팔더라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이 되잖아요. 나중에 경쟁이 없어지죠. 그렇게까지 만들어 가기 위해 컨텐츠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막 찍어내고 키워드 잡으려고 뭐 이상한 거 자꾸 그런 거 만들고 단순하게 어떤 시간 만들어가지고 한 노가다성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걸 누군가에게 시키면 되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나중에까지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행사에 맡긴다? 맡기는 것도 준비가 되고 맡기는 거지 무턱대고 맡길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무조건 그걸 해나갈 이유도 없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광고하는 법이 상향 평준화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페이스북을 통한 광고들 그것도 어려워서 못했어요. 한 5, 6년 전 정도는 일반적인 사람들. 요즘은 뭐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못한다? 유튜브에 방법 다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막 깊이 배우고 대행사를 찾고 이러지 마시고 간단하게 다 되니까 결국 노출은 쉽게 되는 세상에 뭐로 노출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 워킹을 하고 그런 1인 기업들끼리의 시너지, 교류를 함으로써 협업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여기 가입하는 패스포트로 스마트폰을 산다? 그런 개념으로 발상을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제품이든 공산품이든 내 기술을 가지고 팔든 스마트폰 그 초창기를 예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거리감도 있고 또 공산품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나는 보험을 판다 뭐 아니면 나는 뭐 기술을 가지고 영업한다 뭐 이런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서비스가 그거로 한번 볼까요? 실은 이분도 저희 수강생 얘기인데 변호사분입니다. 기술이잖아요. 변호사의 기술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결국 변호사라고 하는 게 뭐 이혼 이런 거 있고 기업법률 이런 거 있고 부동산 있고 또 뭐 형사 이런 거 있고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도 그 나름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많은 경쟁을 하죠. 그럼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은 경쟁에서 자꾸 광고비를 뭐 한 달에 한 돈 천씩 쓰신 것 같아요. 1000만 원씩 쓰시는데 하루에 한 3통 정도 연락이 온대요. 전화 한 통화당 1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100통 올 거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게 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영업의 효율도 왜 그 전화 오는 사람이 다 손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그냥 공짜로 한번 뭐 물어보는 이런 정도가 많을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쭉 주고받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혼 관련된 전문적인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길래 그런 걸로 광고 카피를 써보자. 그럼 이혼 전문으로 얼마나 내세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남들 다 똑같은데. 그때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변호사이지만 꼭 변호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될 이유는 없죠.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지만 손님들에게 도움이 되면 되잖아요. 아까 스마트폰도 아니 뭐 핸드폰 파시는 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비즈니스 상관학교를 하지 말란 법은 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손님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 겁니다. 뭐냐면 이혼이 되게 경제적 이유로 많이 이혼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이 대개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후회도 하기도 하고 좀 불행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막자.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변호사분들이 그럼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잖냐. 우리가 심리상담센터도 아니고 아니 뭐 이혼하고 싶다 그래서 이혼 소송해서 이겨줬는데 그다음 뭐 어떻게 하라고. 불행한 건 본인의 판단이지. 그게 맞긴 맞죠. 그 변호사의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금처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힘들 것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요즘같이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 좀 하면 그런 교육이라도 좀 시키면서 돈을 좀 한 달에 돈 1, 200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애 키우면서 생활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맨날 까먹지 말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실력이 올라가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리를 늘리면 취업, 창업, 부업, 재테크 많잖아요. 분야가. 창업도 먹는 거 판매하는 이런 식당도 있고 물건 파는 판매점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사무실에서 뭔가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요즘 뭐 노마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지털 노마드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당장 지금 남편하고 불화발 있어서 신경 쓰이는데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들을 변호사가 잘 소싱해다가 소개도 시켜주고 서로 어떤 문제도 없게끔 잘 그 어떤 연결시켜주고 교육도 해주고 아이템도 구해주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보자. 이호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자연스럽게 이혼 후까지 도움을 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변호사다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혼 관련된 키워드로 이혼에 관련된 어떤 법률 전문가로 나를 브랜딩하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딱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좀 다른 개념으로 나를 가다듬을 수 있죠. 그리고 맨날 똑같이 자기네들의 승소율이 높고 맨날 이긴데 뭐 그런 것만 강조하고 있는 법원 가보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쫙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혼 후에 경제적 안정까지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카피 한 명.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다들 그 숟가락이 삐까뻔쩍하고 큰 거 있고 짧은 거 있고 무거운 거 있고 가벼운 거 있고 많아요. 근데 포크 숟가락이 하나 있네. 군용.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포크가 없네. 애들은 젓가락이 없어요. 뭐 먹을 거예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거보단 달라야 되는 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걸 찾는 게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객의 노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노출되어서 유입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점점 더 구매와 추가 구매 어떤 소개 추천 이렇게 나아가는 형태까지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국한해가지고 온라인상에 노출시키는 것만이 마케팅이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시야가 딱 좁혀져 버리면 더 큰 생각을 못 하거든요. 어쨌든 우린 사업하면서 잘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팔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노출을 잘 시켜가지고 거기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이게 원가가 있으면 마진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격이면 이 마진만큼 경쟁하다 보면 줄어요. 이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광고를 해서 이게 요거밖에 안 남네. 요런 상태에서 하나 팔리는 거랑 이렇게 팔렸는데 광고 없이도 팔리는 요만큼 남잖아요. 그럼 차라리 우리가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면 좋은 거지. 사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제품 잘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 서비스 물건들 잘 팔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건 뭔가 과연 똑같은 거 남들하고 팔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가격 자꾸 낮춰가면서 소모적인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자꾸 노출을 하는데 이게 목을 매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건가? 그거 하면 뭐가 바뀌는가?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 보시면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잡아보시고 방금 말한 이런 노출 단순 노출들이 사업의 확장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사업은 사업대로 키우는 거다. 노출은 있으면 좋은 거죠. 잘해야지 그거는. 근데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마진이 괜찮잖아요. 일단은 경쟁하지 않으니까 나의 어떤 특별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때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누군가에게 일감을 맡기기도 편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케팅, 세일즈 이런 것들, 영업행위들을 남에게 위탁시킬 수 있게끔 되면 나는 좀 더 나의 본질 강화를 하겠죠. 이 본질, 나의 정체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달라질 거고 남들에 비해. 그럼 마진도 더 올라갈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도 올라가고 명품으로 인정받고 뭔가 좀 괜찮은 이런 위치를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나의 영업 사원도 늘리고 마케팅 대행사도 늘리고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이지 그냥 남들이랑 똑같은 거 팔면서 어떻게든 노출하려고 1일 1포스팅 쓰는 게 사업은 아니잖아요. 마케터이십니까? 비즈니스 오너이십니까?